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 이후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표하고 지금 일주일째 대북 위성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방미 일정 마치고 귀국한 장동혁 대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책임한 언동과 침묵으로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모호한 입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동영 리스크가 초래한 역대급 외교 안보 대참사입니다. 문제의 발언 자체도 대단히 심각한 실책이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발언 이래 누적된 리스크의 현실화이자 예고된 참사입니다. 긴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은 두 곳입니다. 평안북도 영변, 그리고 평남 남포시 강선, 이 두 곳뿐인데 설전 변호사님, 네.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에 미국이 지금 일주일 정도의 정보를, 대북 정보를 우리에게 지금 공유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건 이제 팩트라는 겁니다. 네. 장 대표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침묵으로 정 장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인사들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역대 통일부 장관 어떤 장관보다도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통일부가 오히려 외교부의 역할을 본인들이 나서서 하겠다. 또 미국과 직접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외 외교 통일 안보 라인에서의 통일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스스로 너무 높이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공유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뭐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과의 외교 기조에 있어서 지금 동맹파라고 불리우는 유성락 실장은 거의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주파라고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지금 내용, 발언이라든지 메시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구성시에 그 핵 시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ISS의 어떤 그 기록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뭐 그냥 자료를 자기가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 아니겠냐로 하지만은 어떠한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그걸 통일부 정부의 장관이 이것을 확인시켜준 내용은 달리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정찰 자산으로 집적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한국과 어떻게 공유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그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가가지고 그냥 자료 설명한다고 하면서 그냥 다 설명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비밀을 수집하는데 비용과 어떤 인적 자산,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위성 자산 이런 걸 총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자산들을, 네. 정보 자산들을 이렇게 쉽게 그냥 설명해 버린다는 이유만으로 된다? 그리고 뭐 미국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미국 정부에 잘 설명했다라고만 해요. 근데 매번 지금 정동영 장관이 어떤 한미 간의 문제가 어떤 잡음이 발생하는 일을 벌이고 나서 한 다음에 나온 반응은 매번 똑같아요. 그냥 미국 측이 잘 설명했다. 예. 근데 미국 측이 잘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게 왜 반복되고 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진짜 동조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동영 장관은 오늘 논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냈어요. 이걸 정보 유출로 보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취지인데 논란의 발언과 오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3월 2일 날 IAEA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의
대한 상황 보고를 했는데 이 굉장히 심각한 보고였습니다.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HEU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이 60% 농축 우라늄인데 비해서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도 증설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내외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된 겁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 그때도 구성을 언급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9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성에 북한 핵시설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정보인데 그게 무슨 기밀이냐. 내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권지웅 위원님. 야당의 이 저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봤던 미국 측이 지금 자기네들 전략자산으로 확보한 이 대북 정보들을 공유를 안 해주고 있는 사실 자체는 팩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사실 유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실제로 공개적으로 말해서 지금 국가 간의 어떤 정보 교류가 위축되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정동영 장관이 설명했고 이미 보도도 된 바처럼 사실 이미 공개된 정보고 심지어 국회 내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도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갑자기 이게 정보 유출이다라고 몰아세우면서 마치 이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는 이 문제가 통일부 장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실관계에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통일부 장관을 비판한다고 하는 건 저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냥 이제 두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도 미국이 되게 부당하게 지금 한국을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면 미국을 함께 규탄해야 될 부분이지 그냥 한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비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건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